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사면 업무용으로 간주돼서 취득세 등에 있어서 뭔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사 제목만 보시고 무조건 오피스텔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기사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한 2개 이상 정도 기사를 해서 이걸 나눠서 올릴 거니까 지금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이 기사 끝나고도 시간 되시면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에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그거는 좀 더 끊어서 나눠서 올리니까 편하신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딱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용도에 따라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는지 업무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다르는데 취득세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오피스텔을 사자마자 그냥 4.6%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먼저 사고 나중에 집을 사면 분리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사라는 겁니다. 자, 보유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면 주택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양도세는 앞에 내용 다 무시하시고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양도세 주택수 포함, 그렇지 않다면 업무용으로 썼다면 양도세 주택수 빠집니다.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동아일보, 동아닷컴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정태일 KB국민은행 WM, 아마 웰스 매니지 아니면 웰스 매니지먼트 그런 거겠죠. 스타 자문단 세무사 공인중개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증 갖고 계시면서 공인중개사이신 것 같아요. 네,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보유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4.6%다. 그래서 다주택자보다 저렴하다. 만약에 반대 순서라면은, 즉 오피스텔을 먼저 사고 집을 사버리면은 이때는 취득세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돼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저는 내용을 아니까 여기 지금 빠뜨려 있는 서머리에 있는 말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들어가지 않는다. 자,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서 체크해야 할 내용. 자, 전입신고 해야 될까? 주거용은 해야 되고 업무용은 안 된다. 자,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에 포함될까? 주거용은 포함되고 업무용은 안 된다. 주택 양도시 보유주택에 포함될까? 주거용 포함되고 업무용은 안 된다. 사업자 등록 종류는 주거용은 주택임대사업자, 업무용은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하시는 건데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 등록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유합니다. 자, 그 사이에 왕누나님 고맙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과라는 말은 이게 무겁게,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챙겨봐야 될까? 오피스텔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 주거용,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용으로 카운트 될 때도 또 날짜가 또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한다. 거의 주택에 준한다는 거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거시설이라는 의미이고, 전입신고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자, 싱크대, 침대 등 주거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 반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기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금방 이렇게 주거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업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거용으로 할 거냐, 업무용으로 할 거냐. 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업무용으로 사무실로 내가 세를 놨다. 그러면 이때는 사무실을 가지고 내가 임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반 임대입니다. 주택 임대가 아니에요. 임대 사업은요,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상가입니다. 상가. 소위 말하는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작은 규모로 내가 한번 월세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두 다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그때는 종합소득세 내셔야 되고요. 5월 달에.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내가 50만 원 받았다. 그럼 50만 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55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렵죠? 자, 이거는 한번 나중에 상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임대 사업이 있는데, 자, 이게 일반 임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 임대입니다. 이게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주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요. 무조건 과세. 그리고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용도 그 전에 비과세가 있었죠. 그렇지만 현재도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이제 조건부 과세죠. 조건부 과세. 부부 합산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부부 합산이라는 거예요. 부부 합산. 이게 중요하죠. 자, 이 경우에는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지자체 무조건 등록하시는 분,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분양 사무실에서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여기 일반 임대하고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잘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네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척 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 설명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몇 번 던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요. 막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일반 임대로 이렇게 했을 때를 봅시다. 일반 임대로. 그럼 이때 2021년이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월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월세를. 그럼 이 월세에 VAT가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이 VAT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1년에 최소 2번. 개인 사업자라면.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고 2022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VAT 신고는 7월달, 1월달 최소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주택임대도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는 똑같아요. 2021년 세를 받겠죠. 월세든 보증금이든. 근데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부부 합산 주택수를 따집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 자,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를 따져서 1주택이면 비과세. 단 고가주택 월세는 과세. 2주택이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 3주택이면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금액 자체가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아마 8월달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쓰여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오늘의 메인은 이거거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 분양권, 청약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법률이 적용돼서 주의해야 된다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피스텔과 주택은 취득 순서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 취득세 먼저 본자는 겁니다. 자, 박 씨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집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 자, 이거는 조금 보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신문 기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신문 기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020년 8월 12일 요 날짜를 아셔야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요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때 샀다면은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입니다.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는 또 달라요. 취득세 주택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0일 전에 샀다면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날 넘어서 사면, 요 날부터 사면 이때는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면 요 주택은 2번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가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산 오피스텔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샀다? 그러면 그냥 이거 오피스텔 포함 안 돼요. 그냥 1주택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1에서 3%죠.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환장하겠죠? 아우, 어려워.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집 매수하면 2주택자 되는데 날짜가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이건 들어가지도 않죠. 취득세, 주택수에 아예. 자, 반대 케이스. 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업무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근데 이거는 업무용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오피스텔은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니까 그냥 4.6%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 등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면 일단 다른 집을 먼저 사고 구매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반대로 내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여기에 있든 심지어 주택이 뭐 세 채든 네 채든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을 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그냥 얘 자체는 4.6이에요. 4.6.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사라는 거죠. 살 거면. 그래서 오피스텔 이 녀석은 얘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다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은 다른 주택을 이렇게 할 때 중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의 이제 보유세인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8월 10일 이후에 구입한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분류된다. 그 이전에 산 오피스텔이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느냐 아니면 업무용 상가분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거기에서도 날짜를 8월 10일로 구분한다. 이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뭐 세무사님 쓰시는 거니까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8월 10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보유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건데 좀 신박하네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8월 10일 전에 하는 거니까 취득세 주택수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유세는 재산세를 내가 뭘로 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8월달 특강 들으신 분들은 제가 틈새 절세법에서 설명드렸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업무용으로 다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게 사실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 주택분 재산세로 바꾸려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명확한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택수가 적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분 재산세가 좀 더 높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주택분 재산세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순간 얘는 종부세 대상도 들어가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하고 종부세 합산돼 가지고 종부세 중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판단 안 한다. 그렇죠. 이게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까 우리 8월 12일 날 같은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 사면은 취득세 주택도 포함된다 했는데 그때 주택 분양권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뭐 틈새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전까지는 용도를 확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지만 취득세만 놓고 본다면 아파트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양도세 주택수는 또 2021년 1월 1일부터 들어간다. 너무 어렵게 돼 있어. 너무 어렵게 돼 있어. 말하기도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 해가지고 주택수 포함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헷갈릴걸요. 무슨 주택수야? 취득세 주택수야? 보유세야? 양도세야? 대부분은 취득세 아니면 양도세인데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을 할 때도 완전히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용도 관계없이 오피스텔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제 청약은 뭐 제 영역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거 좀 해보는 거죠. 이는 청약을 할 때는 주택법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세법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보험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 포함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 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취득세 알아봤고요. 보유세 알아봤고요. 그리고 청약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양도세. 오피스텔을 팔기 전에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 자, 양도세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싹 다 잊어버리십시오. 싹 다 잊어버리시고 양도세는 그냥 내가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냥 양도세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거 안 썼다. 그러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걸 일일이 다 못 보기 때문에 설령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운이 좋아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옆집에서 그런 거나 부동산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분양 사무실에서 그냥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주택수 포함 안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저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혹은 다주택자 중과 판단할 때 보유주택에 포함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거는 실질과세로 판단을 합니다. 자, 가령 주택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2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가 이제 가장 리스크가 큰 거죠. 업무용이라고 나는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제는 주택수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종부세를 산정할 때도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양도세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기준 다르고 보유세 기준 다르고 청약도 다르고 양도세도 다르다. 그런데 제가 오피스텔을 다른 제가 하는 직방 TV에서도 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자이에서도 하겠죠. 자이 TV에서도 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오피스텔은 제가 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하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세 체계를 명확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꼬마 빌딩 살 때도 좋아요.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 3억짜리를 내가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로 놔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3억이 아니라 그냥 30억으로만 딱 공 하나 붙이면은 그냥 그거 꼬마 빌딩 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게 업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그 자산가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나중엔 100억짜리, 200억짜리. 가끔 저한테 막 보내줘요.
나한테 온 건데 한번 봐. 보면 뭐 역삼동에는 한 240억짜리 빌딩, 압구정에 있는 170억짜리 빌딩.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저도 지금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보고 내가 관심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작은 2억짜리, 3억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나오면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제목을 보고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유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면 업무용으로 간주한다. 이걸 약간 오해하셔가지고 야 그러면 업무용으로 간주하니까 나중에 저 양도세 할 때도 주택수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은 취득세만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즘에 취득세가 굉장히 핫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 이장훈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취득세만 따로 컨설팅한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 중심입니다. 양도세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절친분들은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